이제 1위 대가 호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표도 상금과 마찬가지로 목록과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목록부터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빈 공간이나 다른 1위 대가 목록 부분에 커서를 두고 추가 버튼 눌러 목록을 선택합니다. 저는 빈 공간에 커서를 두시고 추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1위 대가 목록 입력창이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교재에 있는 H01 축구 터프하기 인력이라는 1위 댓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먼저 H01. 취소자재 코드는 입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러주셔서 명칭으로 이동합니다. 명칭에 축구 터프하기 가로하고 인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셨으면 엔터 눌러 규격 쪽으로 이동해서 토사를 입력합니다. 수량은 1 그대로 두시고 단위에 M3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형태는 호표로 그대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호표 그대로 두시고 금액 자동 계산엔 자동 계산 그대로 두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이 대가 목록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01 축구 터프하기 인력이라는 1위 대가는 나중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위 대가 상금보다 가장 맨 꼭대기에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EBS 내에서 작업 영역의 코드 데이터 배열 순서는 무조건 코드의 알파벳 순서가 되겠습니다. H라는 알파벳이 X라는 알파벳보다 순서가 위이므로 자동으로 나중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위로 그 데이터가 올라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H01 축구 터프하기 인력 토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표는 하위 내역의 표처럼 단가를 불러와 수량을 입력한 후 계산하여 만들어줍니다. 저희는 H01 축구 터프하기 인력의 내역을 만들어 데이터를 불러와 계산할 거기 때문에 H01 목록 부분에 그대로 커서를 두고 추가 버튼 혹은 이 아이콘을 눌러주신다거나 키보드에 있는 기능키 F6을 눌러 내역을 선택해줍니다. 이 10번이라는 하위 내역에 교재에 있는 보통 인부라는 데이터를 넣을 것입니다. 10번 하위 내역 하위 코드란으로 이동을 한 후 노임에 해당하는 코드 L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노임 보조 화면이 호출됩니다. 여기에 내가 넣고자 하는 데이터, 여기서는 보통 인부가 되겠죠? 보통 인부 쪽으로 이동한 후 엔터를 입력하신다거나 마우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위 코드에 보통 인부의 코드인 L085가 입력이 되고 명칭은 자동으로 보통 인부, 그리고 노무비 부분에 해당하는 단가가 불러와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수량에 원하는 수량, 여기는 0.17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계산을 눌러주신다거나 혹은 등키 F3키를 눌러 계산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불러온 단가와 수량이 곱해져서 금액이 만들어지고 그 금액이 목록에 들어가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보통 인부 아래 할석공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이라는 하위 내역 아래 20번의 하위 내역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커서를 10번에 그대로 두고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커서 바로 아랫부분에 새로운 하위 내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새로 만들어진 20번 하위 내역에 똑같이 할석공의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할석공의 노임에 해당하는 코드 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할석공 쪽으로 커서를 이동한 후 엔터나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수량은 0.008을 입력해줍니다. 이 할석공 아래에는 집도 토사라는 1위 대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석공 아래 새로운 하위 내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집도 토사를 넣을 거기 때문에 커서를 똑같이 20번 하위 내역에 그대로 두고
추가 버튼을 눌러 내역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30번 하위 내역에는 1위 대가 코드 H부터 Z 사이, L과 M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를 아무거나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위 대가에 해당하는 코드를 넣었기 때문에 1위 대가의 작업 화면이 불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 여기서는 집토토사 X01이라는 코드를 가진 집토토사의 데이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코드, 명칭, 규격, 그리고 단가가 자동으로 불러졌습니다. 여기에 수량 1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위 내역에 원하는 데이터가 다 들어가졌으면 다시 한번 계산을 돌려 들어가진 계산값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H01 축구 더하기 인력 아래에 있는 하위 내역의 값들이 다 계산돼서 계산된 값들이 더해진 다음 목록에 해당하는 1위 대가의 데이터의 값으로 들어가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성된 값은 교재처럼 출력이 되고 교재에 있는 아랫부분에 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보고서 작성 시에 호표에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아래에 있는 H02 축구 더하기 인력 리핑함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H01 축구 더하기 인력 토선을 만들었던 방법으로 리핑함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드신 후에는 계산을 돌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메뉴 기능에 들어가시면 계산, 혹은 단축 아이콘의 이 아이콘, 혹은 키보드에 있는 기능키 F3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돌린 값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호표를 만들 때 내역을 하나하나 불러오는 방법이 아니라 한꺼번에 데이터를 선택하여 불러오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버튼을 눌러 1위 대가 목록 입력창을 불러옵니다. 거기에 코드는 H03, 명칭은 원형 거푸집 1회 사용, 원형 거푸집, 규격은 1회 사용, 단위는 M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형태는 호표, 금액 자동 계산은 자동 계산으로 두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 원형 거푸집 1회 사용에 들어갈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보조화면을 이용하여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원형 거푸집 1회 사용 목록에 넣어 주실 거기 때문에 커서는 H03 원형 거푸집 1회 사용에 그대로 두고 보조화면을 호출하여 줍니다. 보조화면 호출은 주메뉴 기능의 보조화면 호출이나 단축키 컨트롤키 플러스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보조화면에서 원형 거푸집 아래에 들어갈 내역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먼저 들어갈 내역이 자재에 있기 때문에 보조화면에서 자재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들어갈 자재를 스페이스바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사항은
스페이스바로 선택한 순서대로 하위 내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을 내역에 들어간 순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내역에 들어가져 있는 순서대로 선택하신다면 먼저 내수합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각재, 판재, 보통철선, 철못, 방리제 중유 순서대로 데이터를 선택하여 줍니다. 선택을 하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선택 리스트를 보시고 내가 선택한 순서대로 들어가져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일 내가 잘못 선택되었다 하시면 선택 리스트에서 해당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의 위치가 해당 데이터로 바뀝니다. 거기에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선택하여 주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재에 대한 선택이 끝나면 그 아래 형틀 목공과 보통 인부의 데이터가 들어가지므로 선택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노임 작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노임 작업 화면에서 들어갈 데이터, 형틀 목공과 보통 인부를 선택하시면 선택 리스트 아래 부분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가 하나씩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가 원형거푸집 1회 사용 목록 아래 들어갈 내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데이터의 선택이 끝났으면 보조화면에서 후삽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록의 내역으로 복사해 올 때는 후삽입을 눌러주셔야 그 아래 하위 내역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후삽입을 누르면 몇 개의 데이터가 복사되었는지 안내창이 뜹니다. 여기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보조화면은 닫아지고 다시 1위 대가 작업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H03 원형거푸집 1회 사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더블클릭하거나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하위 내역들이 내가 선택한 순서대로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각각의 수량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레코드, 전체 바 상태에서는 수량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정키, F7키나 E 단추가 이끄는 수정키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변경할 쪽으로 이동하여 수량을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량을 고치기 전에 수량이 보시면 같은 줄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량을 변경한 후 엔터키를 눌렀을 때 옆칸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칸으로 이동이 되면 수량을 변경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콘 모음집 중에 이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이 아이콘은 수정 커서 시에 엔터키를 눌렀을 경우 커서의 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아이콘은 수정 시 엔터키를 눌렀을 경우 바로 아래 칸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바로 옆 칸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컬럼 이동 바꾸기에 있는 아래로 이동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수량을 변경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수량을 변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고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처리란 사용하다 남은 자재에 대한 처리를 말합니다. 다시 반납하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합니다. 푼셈을 보면 원형거푸집의 주재료인 내수합판, 각재, 판재의 금액에서 30%를 적용하여 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체 처리는 위의 값을 가지고 와서 식을 작성하여 마이너스 값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부 아래 고체 처리의 값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순번 80번의 커서를 그대로 두고 추가 버튼을 눌러 아래 하위 내역 90번을 만들어 줍니다.
이 90번 하위 내역은 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90번에 들어갈 하위 내역의 하위 코드는 F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명칭이나 규격은 원하시는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90번 하위 내역에 커서를 두고 산출 근거 입력창으로 이동하여 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먼저 불러올 데이터 내수합판의 값이 재료비에 들어가져 있으므로 재료비의 금액 변수인 MA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내수합판에 보면 내역 순번이, 내수합판에 들어가져 있는 내역의 순번이 10번입니다. 이 10번의 값을 불러오기 위해 MA 뒤에 가로를 열고 숫자 10,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 MA 가로 열고 10 가로 닫고는 이 내역이 있는 목록의 하위 내역 10번의 자재비를 가져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10번의 값이 들어가져 있는 내수합판의 값이 가져와졌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각재와 판재의 값을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먼저 내수합판의 각재와 판재의 값을 더하기 위해 더하기를 넣어주시고 각재에도 재료비의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MA 각재의 내역 번호 20을 적어주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각재의 값이 불러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판재가 들어가져 있는 내역 30번의 값을 갖고 더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판재도 재료비에 그 값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MA 가로하고 판재가 들어가져 있는 내역의 번호 30 가로 닫고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내역 10번에 있는 20번에 있는 30번에 있는 각각의 재료비의 값을 불러와 더해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다 더한 값의 30%를 빼주셔야 되므로 크게 가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30%를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마이너스 0.3을 입력합니다.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 equal 물음표를 넣어주시고 계산된 값이 재료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음표 뒤에 MA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식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 부분을 줄여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 재료비의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역의 번호도 10, 20, 30으로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불러온 재료비 값이니까 MA 거기에 가로를 열고 시작하는 내역의 번호 10 그 다음에 콤마 0 콤마 끝나는 번호 30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해주시면 이 식은 10번부터 30번에 있는 내역의 값에 재료비의 값을 다 더해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작성하시고 식이 저장될 수 있도록 ESC키를 눌러 저장하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지 처리까지 다 입력하셨으면 커서를 목록에 두고 계산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돌려보시면 계산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에러 메시지를 잘 보시면 금액 계산 에러가 떠져 있고 거기에 환율 변수, 달러 값이 전역 변수 및 목록의 미정의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M4332011의 단위 변화 또는 화폐 단위 변환이 0.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러 메시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에러가 난 내역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 해당 값이 계산이 되지 않아 계산값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동된 이 부분에 내수합판의 단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를 보시면 달러 단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값은 원화가 아닌 달러 값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BS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위에 달러 표시가 있는 것은 이 달러 값을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바꿔줘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달러 값에 해당하는 환율 값을 정해 내려주지 않아 계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환율 값을 적용하여 달러 값을 원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닫고
다시 1위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전역 변수를 이용합니다. 전역 변수라 함은 프로젝트 전체 영역에 변수를 주어 그 변수가 사용된 곳에 계산값을 맞춰서 계산해 주도록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전역 변수는 주 메뉴 프로젝트라는 메뉴에 프로젝트 전역 변수라는 메뉴를 이용하여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전역 변수 창이 뜨면 해당하는 전역 변수가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져 있질 않아 빈칸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전역 변수를 만들어주기 위해 추가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전역 변수 입력창에 변수명, 변수값, 적용 단위 등을 해당하는 부분에 맞춰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환율에 해당하는 변수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해당하는, 즉 달러에 해당하는 변수명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문 US 숫자 2 WON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수명은 달러 값을 원화 값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일 달러가 아닌 엔화일 경우 이 US 대신에 YEN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달러 값에 해당하는 변수, 적용 변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US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변수값에는 적용에 해당하는 연도의 환율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1달러 값을 1000원으로 적용하기 위해 여기에는 1000, 즉 1000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 단위도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적용 단위는 단위에 달러의 의미에는 달러 단위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당하는 값을 변수명과 변수값을 이용하여 바꿔주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달러에 해당하는 단위, 이 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설명은 전역 변수에 해당하는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환율 같은 경우는 몇 년도 환율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적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변수명, 변수값, 적용 단위까지 다 적어주셨으면 저장을 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USEWON이라는 변수명을 가진 변수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닫기 창을 다시 닫고 나와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H03 원형거푸지 1의 사용에 커서를 두고 계산을 돌려주시면 적용 변수, 즉 적용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를 찾아 환율값을 정해주고 정해준 값에 나온 수량과 단가가 곱해져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온전히 다 된 값이 목록에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번에는 원형거푸집 1의 사용을 자신의 복제하여 합한거푸집 1의 사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잘 보시면 합한거푸집 1의 사용에 들어가는 내용이 원형거푸집 1의 사용과 거의 유사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은 상근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의 복제를 이용하여 복사 후 수정하시면 편리합니다. 먼저 H03 원형거푸집 1의 사용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H04 원형거푸집 1의 사용에 커서를 두고 ESC키를 눌러 전체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서브 메뉴에는 자신의 복제를 클릭합니다. 코드는 H04로 변경하여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복제를 이용하여 코드를 복사하시면 코드만 다르고 명칭 규격, 하위 내역도 동일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복사가 된 H04에 해당하는 코드를 명칭을 합한거푸집 1의 사용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키 F7키 수정키를 이용하여 수정바로 만들어주시고 명칭으로 이동해 해당하는 명칭을 합한거푸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한거푸집 1의 사용의 부분에는 판제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기 때문에 판제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내역 전체를 삭제하실 경우에는 이 수정바 상태에서는 삭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수정바 상태에서 ESC 키를 눌러 전체 바 상태로 만들어주신 후 하위 내역을 뺄 데이터 쪽으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30번 하위 내역인 판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30번 하위 내역 판재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단축 아이콘에 있는 이 마이너스 아이콘을 눌러주신다거나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EBS 프로그램이 자동 저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삭제된 데이터는 다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삭제된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하실 경우에는 꼭 확인하시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30번 하위 내역 판재 부분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판재를 삭제하셨으면 이제 교재에 있는 수량대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도 원형 거푸집 1회 사용과 똑같이 복사되었으므로 합방 거푸집 1회 사용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수정키 F7키 눌러 수정바 상태로 만들어 주신 후 단축 아이콘 모음축에서 컬럼 이동 바꾸기를 아래로 이동으로 바꿔주신 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꿔주신 후에는 고제 처리식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고제 처리식에서 10번부터 30번에 있는 재료비 값을 다 더하라고 되어져 있으면 현재 30번의 재료비 값이 없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10번과 20번의 값이 더해져서 30%를 뺀 값이 재료비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수량까지 다 바꿔준 후에는 다시 한번 계산을 돌려 바뀐 수량과 바뀐 내역의 값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위 내역의 순번을 일괄적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재를 삭제하면서 순번 30번이 없어졌습니다. 번호가 10, 20, 40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순서를 다시 재배열하여 10, 20, 30 이런 순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서의 위치를 순번 10번에 둡니다. 그 상태에서 서브 메뉴에 SEQ 재배열을 클릭합니다. 수작번호 10, 커서가 위치한 시작번호 10번부터 간격을 10으로 두고 바꿔주시고자 하시면 간격엔 10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일 나는 간격을 10, 15, 20 이 단위로 바꿔주고 싶다 하실 경우 간격을 10 대신에 5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간격을 10으로 두고 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간격은 10 두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번호 10번부터 다시 간격을 10으로 해서 번호 자체가 일괄적으로 변경되어져 있습니다. 순번을 재별한 후에는 고제 처리 식으로 한번 들어가 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거푸집을 만들 때 줄여서 쓰신 경우 자동으로 30에 해당하는 번호가 20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순번이 30번이 삭제가 되고 번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여 칩도 자동으로 변환하여 주었습니다. 나중에 EBS로 데이터를 작성하였을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순번을 재배열한 후에는 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합방거푸집 3회 사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합방거푸집 3회 사용이 다른 코드로 2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푼셈의 합방거푸집 3회 사용은 1회 사용했던 것을 3번 사용하는 것이므로 합방거푸집 1회 사용에 적용 비율을 주어 계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EBS에서 적용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05 합방거푸집 3회 사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목록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1위 대가 목록이나 빈 공간에 두고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목록에 커서가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 선택 창이 나오게 됩니다. 목록을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H05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미 적혀져 있는 코드 H04에서 H05로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규격만 3회 사용으로 바꿔주시면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 H05 합방 거푸지 3회 사용이라는 목록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방 거푸지 3회 사용은 위에 만들어놨던 H03 합방 거푸지 1회 사용의 값을 가지고 와 적용 비율을 주실 거기 때문에 H05 하위 내역에 위에 만들어져 있는 이 값을 불러와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05의 커서를 그대로 두고 추가 버튼을 눌러 하위 내역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내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내역에 합방 거푸지 1회 사용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 하위 코드로 이동하여 합방 거푸지 1회 사용의 값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내역에 하위 코드에 H라는 코드를 넣고 불러온 보조화면에서 합방 거푸지 1회 사용을 선택해 줍니다. 이 선택한 데이터, 불러온 데이터의 수량은 1을 입력합니다. 이제 하위 내역에 물러온 합방 거푸지 1회 사용의 적용 비율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위 호표에 다른 1위 데이터가 하위 내역에 들어가져 있는 경우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100%, 100%, 100%라고 되어지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따라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져 있는 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만일 EBS를 처음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거라면 이 기타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타란이 없으면 단축 아이콘 중 이 망치 모양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다거나 주 메뉴 기타의 환경 설정을 선택하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환경 설정 창에서 기타라는 부분을 활성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화면 설정, 그리고 바로 옆에 컬럼 환경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기타, 가로하고 재노경, 할증, 사급, 간급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박스에 체크가 되어져 있으시면 화면에 기타라는 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일 체크가 없다면 화면에 기타라는 칸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타라는 칸을 활성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이 환경 설정에 들어와 박스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타란을 이용하여 적용 비율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0%, 100%, 100%는 물려온 이 1위 대가의 기본적인 적용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을 교재에 맞게 바꿔주고 싶으시다면 이 수정바, F7키를 눌러 수정바인 이 상태에서 100%, 100%, 100%라고 되어져 있는 이 기타 칸으로 이동한 후 엔터를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노경이라는 글씨가 나타나고 그 옆에 숫자 100, 100, 100이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재료비 옆에 있는 이 100이 재료비의 적용 비율, 이 100은 노무비의 적용 비율, 이 100은 경비의 적용 비율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료비의 적용 비율에 46.1%를 넣을 거므로 46.1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눌러 노무비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의 적용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노무비의 적용 비율은 47.1입니다. 47.1을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경비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이 확인된 적용 비율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뀐 적용 비율대로 재료비와 노무비에 해당하는 값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이 EBS 프로그램 내에서 적용 비율을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 내의 기능이 아닌 원형 거푸집의 고제 처리처럼 식을 입력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코드 H05와 같이 합방 거푸집 1회 사용의 값을 가져와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코드는 먼저 H05-1로 목록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코드만 H05-1로 바꿔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합방 거푸집 3회 사용이라는 목록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도 마찬가지로 합방 거푸집 1회 사용의 값을 가져와서 계산해 줄 거기 때문에 H05-1 목록 부분에 커서를 두고 추가 버튼을 눌러 내역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20번 하위 내역에 똑같이 이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1위 대가의 코드 H를 눌러 합방 거푸집 1회 사용에 커서를 이동한 후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량은 1 입력합니다. 이제 계산식을 입력해야 하므로 10번 하위 내역 아래 20번 하위 내역을 만들어줍니다. 이 20번 하위 내역에 합방 거푸집 1회 사용의 제로빗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계산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하위 내역에 커서를 두고 추가 버튼을 눌러 20번 하위 내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산식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하위 코드는 F라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명칭이나 규격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20번 하위 내역은 합방 거푸집 1회 사용 재료비의 값을 가져와 46.1%를 적용하여 주실 거기 때문에 아래 있는 식 부분에 식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재료비를 불러올 곳이므로 MA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불러올 내역의 번호는 10번에 들어가져 있는 이 합방 거푸집 1회 사용의 값이므로 가로하고 10. 그러면 10번 내역에 있는 재료비의 값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여기에 46.1%를 적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0.461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도록 이퀄 물음표를 넣어주시고 이 값이 제로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음표 뒤에 MA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이 다 만들어졌으면 저장, ESC 키를 눌러 저장하시겠습니까? 얘를 눌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노무비의 적용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20번 아래 30번 하위 내역을 만들어 노무비의 적용비에 해당하는 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부분에 커서를 그대로 두고 추가 버튼을 눌러 30번 하위 내역을 만들어줍니다. 이 30번 하위 내역도 마찬가지로 합방 거푸집 1회 사용 노무비의 값을 가져와서 계산식을 작성해 주실 거기 때문에 코드는 F코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신 후 F라는 코드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아래에는 산출 근거창에 해당하는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무비의 값을 갖고 오고 오기 때문에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입 변수 LA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불러올 내역의 번호 마찬가지로 10번에 있는 노무비의 값을 갖고 오기 때문에 가로하고 10을 넣어줍니다. 거기에 47.1%를 적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0.471 앞에는 식을 계산하기 위해 이퀄 물음표를 넣어주시고 이 값은 노무비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LA를 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식을 다 작성하셨으면 저장하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다 작성하신 후에 계산을 돌려 H05-1 합방 거푸집 3회 사용의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방 거푸집 3회 사용의 값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H05-1 내역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H05-1 합방 거푸집 3회 사용의 값을 계산할 때 아래 포함되어져 있는 하위 내역의 값을
다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역 10번에 있는 합방거푸지 1회 사용의 값도 이 목록의 값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값이 H05-1 합방거푸지 3회 사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빼주셔야 합니다. 빼는 방법은 먼저 뺄 합의 내역 쪽으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10번 내역, 즉 10번 내역에 들어가져 있는 합방거푸지 1회 사용의 값을 빼주실 거기 때문에 10번 내역 쪽으로 커서를 이동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순번과 하위 코드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칸, 여기서는 빼줄 이 10번 하위 내역의 이 작은 칸으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메뉴바가 나옵니다. 금액계산 포함, 금액계산 제외, 인쇄시 페이지 스킵 총 3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금액계산 포함은 이 내역을 계산을 할 때 이 내역의 계산값이 위에 있는 목록의 계산값에 포함돼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액계산 제외는 이 내역에 이 별표 표시가 있는 이 내역은 위에 있는 목록의 값을 계산할 때 빼주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10번 하위 내역의 합방거푸지 1회 사용의 값이 합방거푸지 3회 사용의 목록 값을 계산할 때 빼주셔야 되므로 금액계산 제외를 선택하여 주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칸에 별표 표시가 나오고 이 별표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돌려주시면 별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내역의 값은 제외한 나머지 내역의 값만 계산된 값이 계산되어 위의 목록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적용 비율에 맞게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특히 H05-1처럼 산출 근거 입력창에 식을 작성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주로 JDL 파일이나 XML 파일로 변환하실 때 사용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깨기와 묵은 콘크리트 깨기 데이터는 직접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아니라 20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데이터에서 복사하여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져오는 방법은 증기장류와 마찬가지로 보조함을 통해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러올 데이터가 있는 20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데이터를 트리에서 더블 클릭하여 선택해서 불러와 주신다거나 혹은 해당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여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철근 콘크리트 깨기와 묵은 콘크리트 깨기를 찾아줍니다. 콘크리트로 검색하여 철근 콘크리트 깨기 T는 30cm 미만을 먼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데이터를 스페이스바로 선택하여 줍니다. 그 아래 보시면 묵은 콘크리트 깨기 T는 30cm 이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같이 가져올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로 선택하여 줍니다. 이 선택한 데이터를 보조함을 통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지만 먼저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메뉴바에서 복사를 선택해 주신다거나 단축 아이콘 컨트롤 키 플러스 C키를 눌러 복사해 줍니다. 복사를 하시면 빨간색으로 선택되어졌던 데이터 부분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복사가 되어졌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데이터를 복사해서 데이터를 넣을 교육시스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목록이나 빈 공간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V 혹은 메뉴바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관련 코드 복사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실 때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개의 데이터가 복사되었는지 확인창이 뜨고 이 확인창을 확인 눌러주신 다음 맨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언더바로 시작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H보다 더 상단 위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데이터를 컨트롤 C와 컨트롤 V 혹은 복사, 붙여넣기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갖고 온다거나 혹은 하나씩 만들어주는 방법
혹은 한꺼번에 데이터를 선택하여 불러오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1위 대가 호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1위 대가 호표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